대표님,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회사에 혹시 숨겨진 시한폭탄이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차명주식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칫하면 거대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을 깔끔하게 해체하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되찾는 법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 회사 지배 구조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정말 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나요? 사실 많은 창업주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혹은 옛날엔 어쩔 수 없이 안게 된 문제가 바로 이 차명주식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차명주식이 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건지 그 배경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걸 그냥 뒀을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주식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수많은 방법 중에 내게 딱 맞는 전략을 고르는 핵심 기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차명 주식이란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건실한 기업들도 모르게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 정체부터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차명주식, 다른 말로 명의신탁 주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주인은 난데 법적인 서류상으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 소유자, 즉 대표님을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이름을 빌려준 분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내 소중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둔다.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멀쩡한 대표님들이 왜 이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이 문제의 역사를 한번 쭉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이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법적인 요건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인은 바로 옛날 상법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요. 회사를 하나 세우려면 발기인이 무려 7명이나 필요했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그 이후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명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창업이 불가능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 이름이라도 빌려서 발기인 수를 채워야만 했던 겁니다. 2001년 7월 24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처럼 1인 주주로 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그 발기인 수 요건 말고도 다른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과점주주가 되면 큰일 난다는 좀 잘못된 조언을 듣고 지분을 나눠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주주가 여러 명 필요했던 케이스도 있었죠. 아니면 대표님 개인의 신용 문제 때문에 혹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좀 피해보려는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법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정부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차명 주지를 다시 진짜 주인한테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줬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대표님들이 너무 바쁘게 경영활동 하시느라 이 중요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신 거죠. 그 결과 문제는 점점 다 꼬여버렸고요. 이제 와서 그땐 제가 잘 몰라서요 라고 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결국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게 왜 대표님의 소중한 유산에 있어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인지 그 진짜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의 핵심,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차명 주식이 있는 상태로 덜컥 가업을 승계한다? 그건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세금 빚을 떠넘기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국세청에 이게 발각되면요.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의 증여로 간주해서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신고 안 했다고 무신고 가산세, 늦게 냈다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덕지덕지 붙죠. 게다가 회사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면 주식 가치가 훨씬 더 올라서 세금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세금 피하려고 했네 라고 판단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차명 주식이 있는 회사를 물려주는 것은 자녀에게 작동 중인 시한폭탄을 건네주는 것과 같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녀에게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감당 못할 빚을 물려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턴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이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 그 해결의 도구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식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간소화된 확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원래 내 거였음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아예 돈을 주고 사오거나 증여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회사가 직접 그 주식을 사들이는 자기 주식 취득까지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전략이 꽤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방법이 바로 국세청의 실소유자 확인 제도인데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습니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회사를 세운 시점이에요. 2001년 7월 23일, 이 날짜 이전에 세워진 회사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 두 사람 모두가 회사 설립 당시의 발기인이었어야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정말 까다롭죠? 보시는 것처럼 이 간소화된 제도는 정말 아주 특정 그룹의 극소수 회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대표님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바로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요, 전적으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바로 증거입니다. 이 점은 정말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게 차명 주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일반 명의신탁 해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요구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증거가 있냐 없냐에 따라 길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명백한 명의신탁이다 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길은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일반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서 원래 내 것이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새로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증거가 좀 애매하거나 아예 없다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돈 주고 사오거나 증여받는 것 같은 다른 방법을 써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명 주식은 그냥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재무 리스크, 승계 리스크라는 점. 둘째, 이 문제는 나쁜 의도보다는 과거의 낡은 법 때문에 시작된 경우가 많다는 것. 셋째,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이 문제를 외면하고 시간을 끌수록 해결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제 대표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시간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 회사의 유산은 과연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습니까? 행동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야 합니다.